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목서윤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물감 삼아 그림을 그리는 이정웅 작가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책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소개를 했지만 책의 단면을 자르고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거죠. 네, 방식이 독특하죠? 그러니까요. 벌써 16년째 이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책그림 작가 이정웅 씨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문화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목요일 저녁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죠. 개그맨 김동화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좋아하는 남자, 목요일만 바라보며 사는 남자, 목요일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남자, 목요일날 목 놓아 외치는 남자, 김동화입니다. 와.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럼요, 늘 발전해야죠. 네. 다음 주 것도 또 기대할게요. 근데 이거 아까 누구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한 거죠. 네, 발랄하게 인사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 받아볼까요? 자,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 봄이 오고 있죠. 이럴 때 놀러 가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인생 사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휴대전화 꺼내보면은 아마 잘 나온 사진 한 장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북이 참 좋다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말고 카카오톡도 가능합니다.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한 후에 메시지 보내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진을 받아보기 전에 네. 제가 말이죠. 두 분 몰래 깜짝 놀라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의 리즈 시절이죠. 네. 동화 씨의 리즈 시절. 근데 단순히 저가 아니라 우리 네. 셋의 리즈 시절. 저희 셋이요? 함께 찍은 사진인가요? 그렇죠. 역시 눈치가. 저희가 지난주에 촬영 끝나고 나서 사진 이게 나오네요.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나오죠. 도원 씨가 도원 씨 폰이잖아요. 네. 그렇죠. SNS에 네. 늘 올릴 때 그 사기치는 어플로 해서 우리가 다 잘 나왔잖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좀 진짜로. 딴 사람들 같긴 하네요. 우리의 리즈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딱 봐도 이제 사진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에 지금 내 사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TV 앞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사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사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물 드려야죠. 네. 오늘의 중간 선물은 요즘에 기술이 너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민낯, 포샵을 가장 많이 안 하고 어플을 안 쓰신 분에게 저희가 중간 선물로 평강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중간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을 찾아보는 코너잖아요. 이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 순서입니다. 오늘도 동아 씨가 갔다 오셨는데 네. 맛있는 음식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또 어떤 게 더 맛있을지 고민을 하면서도 괴롭기도 했던 저를 행복하지만 괴롭기도 했던 그 김제의 맛집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동네 공보게장이 아끼는 진짜 맛집을 만나는 시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보게 되리니 오늘은 김제의 특별한 맛을 찾아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 지금 시작합니다. 넉넉한 평야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김제. 이곳의 진짜 맛을 알려줄 반가운 공보게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김제시청 홍보 담당 허정구입니다. 김제 홍보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허정구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7번째 지역에 오는 거거든요. 예. 입이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맛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자신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 자신감이. 거의 매달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파는 식당인지 힌트를 좀. 직접 담근 김치를 1년 정도 숙성해갖고 2가지 메뉴를 지금 그 주 메뉴로 하고 있는데요. 음식에서 깊은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번은 어떤 특징이 있고 2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1번은 돼지 갈비로서 만든 음식이고요. 또 하나는
닭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다 나왔네요. 첫 번째는 돼지갈비고 두 번째는 닭이네요. 다 나왔네요. 이게 또 부수적인 것이 있겠죠. 친정엄마가 직접 손수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래전에 어머니 해줬던 그 음식 맛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 맛을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이곳의 인기 1, 2위를 다투는 대표 메뉴가 손님상을 채우고 있는데요. 계장님이 그토록 추천한 음식은 무엇일지 힌트 좀 더 얻어볼까요? 맛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국물이 깔끔하니 집에서 끓인 것처럼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주방을 엿보니 어머니 손맛이 느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큰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두 모녀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각자의 음식 솜씨가 모여 제대로 된 엄마표 밥상을 선물하는데요. 대망의 첫 주자는 묵은지 닭볶음탕. 닭손질에 필수인 재료가 있다고요? 잡냄새 나지 말고 하라고 된장을 풀었어요. 그때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 닭은 된장과 만나 충분히 끓여 잡내마저 싹 없애주는데요. 여기에 구수한 묵은지 들어갑니다. 1년 된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김치를 초보를 삶아서 같이 넣으면 김치도 푹 익고 닭에서 우러나는 그 맛도 김치에 잘 스며들고. 진정한 손맛으로 버무린 양념 팍팍 넣어주면 재료에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이때 한 번도 아닌 두 번 부어주는 육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시원한 맛을 내는 맑은 육수와 매콤함 더해줄 빨간 육수까지 두 가지 육수가 풍부한 맛의 비결이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가 나설 차례. 정성으로 푹 우려내는 전골 육수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있나요? 모든 야채랑 북어랑 새우랑 여러 가지 넣고 버섯이랑 넣고 뽑아가지고 그거 한 국자하고 또 김치 갈비전골 할 때 삶은 육수 한 국자하고 해서 두 가지 넣고 해요. 육수가 제대로 우러날 동안 달게 대적하는 막강한 녀석 갈비가 등장했습니다. 미리 삶아 더욱 부드럽게 변신한 갈비대 위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묵은지. 깔끔하고 얼큰한 국물 맛으로 무장한 묵은지 갈비 전골까지 완성입니다. 닭볶음탕 대 갈비 전골, 같은 듯 다른 매력의 두 주인공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공보계장님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그렇게 단골이라고 해서 왔는데 단골인데 선물을 좋은 거 안 준 거. 선물 간단하게 어떤 메뉴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묵은지 닭도리탕이고 이건 묵은지 갈비전골. 일단 닭다리 먼저 공략합니다. 그냥 뭐 솜사탕 찢어지듯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뜯어지고 이 안에 이거 김치 국물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드는 뭐 비법? 살은 닭을 잡아갖고 바로 오니까. 살아있는 닭을 그때 잡는다고요? 그래갖고 와야지 뭐. 냉장고가 있는 놈을 가지고 오면 못 먹지. 뻘거는 색깔이 틀려요. 닭이 여기 있어요? 닭집에서 닭을 아까 김치에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네. 잘 익은 묵은지와 닭고기의 만남, 이게 또 어떤 찰떡궁합을 자랑할까요? 일단 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저는 원래 퍽퍽살을 안 좋아합니다. 싫어요, 퍽퍽해서. 근데 김치 묵은지가 퍽퍽함을 그냥 다 잡아줘요. 네,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8년. 너무 좋은데 굳이 이거 하나가 좀 힘들다. 제 성격이 워낙에 나오잖아요. 안 좋아서 친정 엄마가 옳게가 좀 힘들어요. 성격이 왜 어떻게? 내가 성격이 급하거든. 엄마도 아플 때가 많았죠. 어쨌든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좀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이해하겠어. 하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죠.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한번 해주세요. 오래 기다렸다. 이제 갈비 전골을 맛볼 차례. 오동통살이 오른 갈비와 묵은지의 조합은 말이 필요 없지요. 콩나물까지 살포시 얹어 한 입 들어갑니다.
그 콩나물 특유의 그 시원함, 청량함이 같이 쑥 오면서 묵은지 전골에 약간의 그 짠맛을 확 잡아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또 밥이랑 한번. 밥도둑이 따로 있나요? 흰 쌀밥 위로 묵은지와 고기가 만나니 요게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아, 그냥 영양 만점 이거 1등 식품이네. 이거는 그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 오늘은 좀 닭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 닭볶음탕. 아, 오늘은 뭐 돼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돼지 전골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공보게장이 소개하는 특별한 맛.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는 덤이요. 정성 어린 손맛이 완성한 매력 만점 닭볶음탕과 갈비 전골.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두 가지 다 정말 맛있어 보였지만 저는 그 여름에 계곡 평상에서 묵은지 닭볶음탕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네. 근데 우리 서윤 씨가 현장에 가서 두 가지 다 맛을 보잖아요. 네네. 진짜 이거는 엄마냐 아빠냐 누굴 더 좋아하느냐 이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여담인데 카메라 꺼지고 나서 그 공보 계장님한테 솔직히 뭘 더 좋아하냐 여쭤봤거든요. 진짜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 맛의 비결은 대를 이어오면서 쌓아온 이 손맛, 이 손맛이 그 맛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어머님과 따님이 이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에서도 정이 느껴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이 대를 이은 손맛 앞으로도 잘 이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책그림 작가 이정웅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책을 잘라서 붙이는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작업실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쓸모를 다한 책이 미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책의 단면을 잘라 물감처럼 쓰는 건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싸놓는, 그냥 책장에 집어넣지 않고 싸놨던 그런 책들을 옆에 단면을 쳐다보는 순간 이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잘라진 책의 단면이 가진 색깔과 무늬를 주목한 이정웅 작가. 얼핏 파지를 연상시키는 책의 단면을 붙여 작업하는 건데요. 이렇게 완성하는 책으로 만든 그림,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이정웅 작가가 하루를 보내는 완주의 작업실입니다. 벌써 16년째 이렇게 책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책의 단면을 자르기 전엔 풀로 책을 고정시킵니다. 고된 작조질 한 번으로 한 번의 터치가 완성되는 셈이죠. 책 단면에 이렇게 축축 지나가는 선들,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책이 옆에 단면을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데 그걸 크게 확대해 보면 굉장히 많은 컬러로 보이는 거잖아요. 자른 책의 단면은 그에게 특별한 물감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들로 다시 피어나는데요. 낡은 책의 색감과 책의 두께로 인한 입체적인 느낌이 더해져 더 큰 생동감을 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옛날 이야기, 현대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응축을 시켜서 닭을 표현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소망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기가 팍팍. 하나하나가 지금 책을 한 묶음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린다라는 표현을, 책으로 그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물감으로 터치를 크게 하나씩 툭툭툭툭
놨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역동적인 표현들이 지금 나왔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도 즐겨 제작하는 작품의 소재 중 하나인데요. 잘라진 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작품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지금 제목이 이것은 시티 스토리예요. 어떤 도시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의 한 집에서 마을이 됐고 도시가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고 남은 잎으로 표현한 이 책들은 아마도 100년도 훨씬 넘은 고서로 지금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시간성이나 역사성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표현을 했고 요즘에는 자작나무 숲그림 작업이 한창인데요. 처음부터 풍경을 그려온 건 아니라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 추상화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책 그림 작업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 주변의 풍경에 눈을 돌리게 된 건데요.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특별한 작업 방식은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금속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감들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책 속에 저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걸까 하고 더 깊이 있게 빠져들지 않나. 물감으로만 표현하는 거 외에 이런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낸 작가님들을 보고 되게 자극도 받고 또 그가 자주 작업하는 숲과 나무 같은 자연의 풍경은 나무로 만든 책이 쓸모를 다하고 다시 작품 속 나무와 풍경으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 책이라는 게 나무에서 원재료가 나무에서 왔고 그런데 그 재료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내가 지금 표현하는 숲들은 숲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다시 자연으로 회귀. 붓질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책 그림 작업.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찾기 위한 16년간의 치열한 작업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고대죠. 고대인데 책으로 하는 것은 일단 육체적인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책을 일단 모아야지. 저는 그림의 시작을 처음에 책을 좀 모은다라는 것은 남들이 화방에 가서 물감을 사듯이 나도 내 책 자체가 나에게서는 물감이니까 또 컬러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모질하는 그 컬러가 어떤 컬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책을 또 구하러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만의 물감을 구하기 위해 찾은 카페. 더 있는데 또 주워. 괜찮아. 네. 가져갈 때 한 번에 가져갈 때 주세요. 역시 나쁘나. 같이 미술을 하던 선배의 가게인데요. 이곳에서도 이정웅 작가의 작품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선하다고 그래요. 원래는 저게 아크릴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품이었는데 손님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너무 많이 만져요. 그래서 작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크릴을 좀 해달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는 그의 독보적인 작업 방식과 작품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제안한 초청 전시를 통해 책그림 작품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정말 이 책으로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해보고 싶다.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개척해가는 이정웅 작가. 그의 손에서 피어나는 책그림 앞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책의 단면을 잘라서 붙이는 방식.
모자이크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저렇게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지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딱 얼굴을 보면 그 무한도전 김태호 PD랑 닮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 분들은 다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슬쩍 봤는데 손이 거칠었어요. 아, 맞아요. 그 거친 손이 있으니까 이런 대단한 작품이 나온 거죠. 또 슬쩍 봤는데 도원 씨는 손이 굉장히 곱네요. 고울 수밖에 저는 없죠.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저도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서 좀 거친 편인데 관리를 좀 했어요. 어떤 관리요? 자기 전에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네. 자면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정훈 작가님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손이 고와질 수 있나 보죠. 네, 또 이정훈 작가의 작업 방식을 보니까 그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 도원 씨 사무실에 보니까 사놓고 읽지도 않는 책 많던데 기부 좀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예 그거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졸려 그럼 갑자기 책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지금 좀 자야겠는데 할 때 책을 보시더라고요. 베개로 쓰고. 그랬나요? 네, 몇 권 읽었던 책들 같은 경우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이정훈 작가의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 6월쯤에는 이 지역에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좋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의 인생 사진, 리즈 사진이라는 주제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은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중간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원본에 가까운 포샵을 안 한 분에게 드릴 궁금해요. 건데요. 그러니까 사진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중간 선물 주인공은요, 바로 선동희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을 섬진강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거의 원본 그대로. 약간처럼 우리 형님 또래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중간 선물 주제에 가장 부합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진일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푸짐한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의 갯벌에서는 지금 한창 감태 채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감태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청정 갯벌에서 나는 초록빛 보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 보물 지금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봄을 재촉하는 갯벌의 푸른 잎사귀 감태. 바야흐로 감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특유의 바다향과 독특한 맛으로 남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록빛 매력 덩어리. 맛은 물론 영양까지 두루갖춘 바다의 보양식. 향긋한 바다 내음으로 입맛 돋우는 매력적인 감태. 만나러 떠나봅니다. 오늘은요, 달짝지근하고 쌉싸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또 이맘때쯤이면 꼭 만나볼 수 있다는 갯벌의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또 오염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양식도 되지 않아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해조류를 만나러 장흥 회진으로 가보실까요? 갯벌 위에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떠난 장흥의 덕흥마을. 주위에 바다가 많고 오염원이 없어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를 많이 볼 수 있다는데요. 1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갯벌을 품은 장흥 회진면 덕흥마을로 맛있는 감태 즐기러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초록색 보물, 갯벌의 보물을 찾으러 왔는데 감태 오늘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여기? 네,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마을이 감태로 해서 겨울철에는 감태 가지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감태라고 하면은 덕흥마을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감태 역사가 한 40여 년 정도 되고요. 지금 계속 어르신 때부터 저희들까지 젊은 층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네. 40여 년의 깊은 감태 역사가 녹아있는 장흥의 덕흥마을. 그 명성만큼 감태의 수확량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손질해줘야 하는 귀한 해조류입니다. 이렇게 손질한 감태를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밧줄에 널고 계시는데 무슨 작업인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햇살을 받으시면서 뭔가를 막 널고 계신데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태를 지금 바다에서 뜯어갖고 와서 지금 널고 말린 작업이에요. 이렇게 감태를 또 이렇게 줄에 좀 곱게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말르면 걷어갖고 이제 팔질 하냐 말리면 이거 생걸로 무채도 묻고 또 전도 볶아 묻고 여러 가지를 해라 이거. 오로지 햇볕과 해풍에 감태를 말려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향도 맛도 더욱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감태는 오로지 100% 자연 갯벌에서 12월에서 3월에 채취 가능하다는데요. 3월에도 제맛을 내는 장흥 감태. 제철 감태를 매일 나와 채취하신다고 하니까 신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장흥의 감태 자랑 좀 해주세요. 감태는 우리 혜진의 감태는 이게 깨끗해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너무 진해서 참 좋아요. 맛도 좋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감태. 워낙 환경에 민감한 데다 조금만 오염돼도 자취를 꽁꽁 감추다 보니 하늘이 점지해준 곳에서만 자란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금태라 불릴 정도로 귀한 해조류라네요. 이러한 금태들이 가득한 장흥회진 앞바다. 깨끗한 갯벌에서 나온 감태는 당연히 맛도 일품이죠. 맛과 향이 더 진한 장흥만의 감태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장흥 갯벌인데요. 이 갯벌 어때요? 좀 특별한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회진 갯벌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또 주변에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오염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이 특히 또 그 정남진 무상김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감태가 좀 더 유명하고 아주 향도 진하고 또 엽채도 굵고 아주 명품 감태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회진 갯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명품 감태. 한 번 맛보면 계속 맛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덕흥마을만의 명품 감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태에는 칼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는데요. 바다의 영양덩어리 감태, 덕흥마을의 자랑입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감태는 세척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맑은 갯물에 옮겨가며 여러 번 헹궈 갯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어머니 지금 감태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이에요? 감태를 깨끗이 세척하는 작업이요. 이렇게 딱 봐서는 사실 그냥 매생이 같이 생겨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매세랑 감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생이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이제 파랗게 보기에요. 그러면은 매생이보다 이 감태가 조금 더 그 푸른빛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매생이보다 더 푸른빛이 감도는 감태. 양식하는 매생이와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갯벌에서 채취하는데요. 매생이는 익혀서 감태는 생으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감태 요리를 위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쌉싸래한 감태 김치부터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낸 밥 위에 감태를 묻힌 독특한 맛이 일품인 감태 주먹밥도 만들어 먹고요. 부드러운 감태전까지. 다양하게 감태 요리를 즐기신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태전. 전을 먹기 위해 덕흥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절함이 나타나는 얼굴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드디어 이 고소한 냄새 맛있는 감태전이라고 하나요, 어머니? 감태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빨리 먹고 싶죠? 네. 안 되겠다. 이모도 하나만 먹여주면 안 될까요? 진짜 맛있어. 이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 한번 해주세요. 싱하게 맛있어 불어요. 다시. 싱하게 맛있어 불어요. 싱하게 맛있대. 알죠? 근데 우리 옆에 동생은 또 노래 잘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노래로 해주세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가수네, 가수. 요 칼로 이렇게 송송 썰어야 요 감태가 부드럽고 좋아요. 안 거칠고. 요 무도 좀 넣고요. 요 고추, 땡초 고추. 그리고 파. 이렇게 재료를 한껏 넣어 버무려주면 감태김치 완성. 맞나? 간이 어때요? 딱 맞아. 딱 맞아요? 오케이. 어머니, 감태김치 먹으면 우리 몸에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어디에 다 좋다고요? 어린이면 어린애, 어른이면 어른애, 이것은 다소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약자들, 이 없는 사람한테 더 좋고, 건강에도 좋고, 드셔보실래요? 네, 먹어볼게요. 네.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이 어떠십니까? 새콤달콤하고 달달하고 짜기도 진짜 제대로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우리 덕흥 감태 덕흥으로 많이 살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갯벌 위의 초록빛 보물 감태. 특유의 향과 독특한 맛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 주먹밥, 전, 김치까지 다양한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갯벌의 영양덩어리 감태. 감태의 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흥 덕흥마을로 놀러오세요. 즐겁고 맛있는 소식이었네요. 이 감태는 가시파래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해조류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이 3월까지가 제철이고요. 영양 성분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칼슘은 우유의 6배나 되고요. 그리고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하네요. 게다가 보면은 우리 또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맛있으면 저 어린 친구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저렇게 맛들어지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얼른 감태를 드시고 이 맛과 동시에 이 흥겨움도 함께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에서는요,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열린 대전 엑스포를 추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추억 지금 함께 소환해 볼까요? 올해는 대전시 출범 70주년이자 광역시 승격 30주년입니다. 하나 더, 바로 대전 방문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의 옛 추억과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의 원도심부터 곳곳에 숨어있는 향수 어린 이야기까지 아날로그 추억 한 모금을 찾아 예전에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을 안방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그때,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이곳 대전.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게 했던 빅 이벤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93년 당시 과학 분야 첨단 기술이 소개된 대전 엑스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최초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0개국의 나라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했고 약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국제 박람회였죠. (1993년을) 돌아보면 아이들의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고요.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입 첫 해인 만큼 8월과 11월 두 번이나 시험을 쳤죠. 이 다리가 엑스포 다리, 지금은 견우직녀 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93 엑스포 때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동을 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인파에 떠밀려서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야, 그때 생각나네요. 지금도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난다.
1993년 당시 성대하게 치러졌던 대전 엑스포. 그 생생한 추억들이 엑스포 공원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스코트 꿈돌이와 꿈순이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호돌이 호순이라면 93 대전 엑스포는 얘네들이 있죠. 꿈돌이와 꿈순이. 야, 27살인데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는 둘이 결혼했네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공원 한편에서 발견한 베를린 장벽.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에게 한 번쯤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 베를린 장벽. 와, 그때 전시가 됐었죠. 와, 이게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건데, 야,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직도 벗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옷을 입으셨어야지. 아직도. 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전시물을 발견했다. 유레카! 좀 더 자세한 기록과 전시물을 보고 싶다면 엑스포 기념관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네요. 대전하면 대전 엑스포가 제일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대전 관광을 오셨을 때 여행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공원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93년도 엑스포를 실제로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때 추억이나 나의 기록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엑스포의 시작부터 폐막까지의 사진과 영상, 기념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저도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유치원 단체 관람. 와, 저 꼬마들도 이제는 30대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옛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되고요. 이 조그만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였을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땐 그랬지. 그때 이렇게 되게 넓었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못 보셨어요? 저는 그때 1살이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때는 정말. 그때 모습은 영상으로만 봤어요. 아이고, 저 직접 와봤잖아요. 와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혹시 나이가.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 풋풋한 소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26년 전 저도 대전 엑스포를 관람하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죠. 이 엑스포의 꽃 도움이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반겨줬던 이 환한 미소들. 드디어 대공연장에서 가는 곳마다 시선을 끌며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활약했던 운영 도우미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웰컴. 나자하. 이라사이마세. 저도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 긴 줄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라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에 도우미로 활동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추억을 소환해줄 오늘의 추억맨. 대전 엑스포 운영 도우미로 활약했던 류승미 씨입니다. 엑스포 당시에 어떻게 운영 도우미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다가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600명을 뽑는 거였는데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우미가 되었죠. 한 달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스튜어디스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차밍 스쿨과 모델 라인 스쿨, 그다음에 예절 교육, 그다음에 에티켓, 영어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류승미 씨에게 엑스포 공원은 20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공원 곳곳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비탑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한비탑을 올라가려면 줄을 길게 서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93m였기 때문에 대전 전 시내를 볼 수 있었어요. 93 엑스포라고 해서 93m. 상징적인 의미로 93m. 2층인데 상당히 높네요. 93m의 높이지만 1층과 2층 전망대로 만들어진 한비탑. 대전 엑스포의 상징물이자 이제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와, 여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거의 26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부산 엑스포 이후로 처음 올라와 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저기예요. 아, 여기가 명당. 네, 다리를 볼 수 있거든요. 한비탑 전망대에선 갑천이 흐르는 대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도심의 풍경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전망대의 매력이죠. 99일 동안 운영도 의미로 엑스포공원을 내 집처럼 오갔던 류승미 씨. 지금도 막힘없이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다. 이쪽이 다 이제 국제관으로서 108개국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소개를 했었죠. 류승미 씨는 엑스포 다리를 지날 때면 아직도 설렌답니다. 이렇게 과학도시 대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한몫을 한 대전 엑스포인데요. 이제 새로운 과학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대전의 명소로 거듭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나에게 있어 93 대전 엑스포는? 엑스포는 저한테 있어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 이런 인식을 넓혀준 확대경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지 씨한테의 엑스포란? 저에게 있어 대전 엑스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고 아직도 즐길거리들이 있고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대전 엑스포 많은 분들이 좀 더 와봤으면 좋겠네요. 말씀이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10대 시절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괜히 쓰셨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고 언젠가 꼭 한 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대전 엑스포의 추억.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만나는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야, 오랜만에 정말 추억 여행한 것 같습니다. 1993년이잖아요. 네. 저는 저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갔어요. 직접 가서 부모님 손잡고 가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와. 꿈돌이 꼼순이 노란색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긴 거 이렇게 두 손 쥐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억 여행 떠난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동아 씨도 대전 엑스포 가봤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 마산인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근데 그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축제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네. 가지는 못하지만 이 어머님께서 꿈돌이 인형을 사주면서 그 그러셨구나. 마음을 좀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나이 차이가 좀 밝혀지네요. 셋이 합쳐서 공교롭게도 딱 100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아, 그래요? 네. 제가 2렙에도 여기서 막내인데 막내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사실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열기가 대단했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26년 전이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가셔도 볼거리 많을 것 같습니다. 추억거리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옛 추억 떠올리시면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나의 인생 사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아까 중간 선물 받으신 분이죠. 이 사진이었군요. 네, 선동희님. 섬진강 줄기에도 봄이 가까이 와 있네요. 이제 곧 봄꽃도 활짝 피겠죠? 라고. 정말 무보정이네요. 예. 그죠? 일단 보정이 하나도 안 자세가 됐어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딱 보정 안 하고 이제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래요? 포즈를 딱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저희 좀 어색하고 뻘쭘할 때 포즈 잡을 때 주머니에 손 넣고 하잖아요. 그죠? 청바지 광고할 때 이렇게 찍잖아요. 언제 광고죠? 네, 알겠습니다. 야, 합성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예, 저기 꽃이 피었으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다음 문자 63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인생 사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남편과의 추억의 사진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문자 내용을 보면 네.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면 보면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어머나. 그러니까요. 정말 부러워요.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때 그 표정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의 힘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추억의 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이 있으면 잘 극복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약간 앞으로도 리마인드 행복하게. 웨딩 느낌이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67 하나님. 재작년 독서대전 책 오래 읽기 대회에서 참가자 50명 중 35번째 완주자가 됐어요. 제 인생 사진!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우셨나 보다, 그죠? 35번째면은 35등이라는 거죠. 네네.
얼마나 책 읽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표정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죠. 그러니까요. 저도 제 책상에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수두룩 쌓여 있는데 네. 이렇게 완주를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걸 인생 사진으로 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면.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안 읽으셨으면 이걸 또 인생 사진이라고 아닙니다. 보내줄 수도 있죠. 네, 또 올해는 또 청주시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청주 나들이도 한번 가시면서 다시 한번 완주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등 하세요, 1등. 네, 1등 하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0님, 큰딸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 딸 인생 사진 맞죠? 이제 중학생이 되는 딸 응원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인생 사진이네요. 저렇게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은 뭐 계속 앨범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어릴 때 어머님, 아버님이 맞벌이 하신다고 경제활동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졸업식 때 저렇게 좀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조금 아쉽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근데 무엇보다 사진을 보면은 우리 동생이죠. 동생이 자랑스럽게 언니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 모습만 봐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언니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니요. 개근상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중학생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네, 중학생 생활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1등 하세요, 1등. 공부로 1등? 네. 뭐든지 다 1등 하세요. 네. 최선영님 보내주셨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엄마의 인생 사진. 국화 옆이 아닌 국화 앞에서 사진을 남기셨어요. 국화는 제게 엄마 같은 꽃이랍니다. 라고 국화와 관련된 조금 추억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국화하면 보통 이제 순정과 지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네. 이 빨간색 국화는 표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세요? 네, 찾아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따님과 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고 따님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어머님이 찍었으니까. 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없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계속 함께 있어야죠. 없으면 안 돼요. 동아 씨도 저한테는 아빠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계속 하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네. 인생 사진 보니까 저희들의 인생 사진이 약간 좀 바란 것 같은 느낌이 그렇네요.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토요일 오후 3시 토요 국악 플러스 공연을 개최합니다. 민속 음악과 무용, 판소리 등 다양한 무대와 함께 희망찬 봄의 기운을 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에서 사계절 특별전이 열립니다. 5월 말까지 목공의 작품 특별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정겹고 실용성 있는 우리의 전통 목공의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제천 보존회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신춘음악회 태평성대를 선보입니다.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와 정읍 대표 가락인 정읍농악의 협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당첨자를 발표해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고 가고 싶은 마음에 못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의 그 당첨자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린 5분 모두 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 다 1등, 1등. 네, 여러분들 다 1등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미세먼지 없는 좋은 날씨가 모처럼 맞아요.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 하늘 보고 정말 좋았는데 이번 주말에 진안군에서 고로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지난 운이람 반이람 삼거광장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고로쇠 수액을 직접 채취해 볼 수도 있고 송어잡기, 노래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축제장에 가실 때 이 드레스 코드를 청으로 청자켓, 청바지, 청남방을 입고 가시면은 축제 현장에도 함께 패션쇼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청춘 오락실 그리고 청춘 다방 같은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짜실 때 참고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다 좋다. 전국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 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